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곽수산입니다. 오늘도 정치 라이브 9시 생방송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황연필 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봐주셔서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였는데 오늘 왜 이렇게 안 들어오죠? 그래서 채팅을 봤더니 우리 블루 드리머님이 이재명 대표 인터뷰를 봐야 하나, 손석희 봉준호를 봐야 하나, 곽수산을 봐야 하나. 질문들이 지금 하고 있나요 혹시? 그렇습니까?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질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께서도 어디 인터뷰하고 계시나요? 새날에 아마 나가서 하고 계실 겁니다. 어허, 우리 거 보시죠? 네. 우리도 뭐 나쁘지 않아요. 오늘 준비된 거 많습니다. 유튜브 여러 개 동시에 띄워놓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가능하죠. 네. 그렇죠. 컴퓨터로 뭐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거 메인으로 좀 봐주시죠. 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 하실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눌 게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김태형 기자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환입니다. 진짜 오랜만입니다. 아니 뭐 마동석이 돼서 왔어요? 열심히 살 빼고 열심히 운동하고. 아니 쫄티를 입고 그렇게 막 위압감을 좀 느끼네요. 쫄티가 아니라 네. 원래 큰 티였는데 운동을 해서 쫄티가 돼버렸습니다. 팔이 너무 죄송합니다. 두꺼워서 그게 네.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잘 지내셨죠? 잘 지냈습니다. 다행입니다. 오늘 해줄 이야기 좀 많으시고. 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명태균 게이트도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강혜경 씨의 법률 대리인인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네. 원래 이 시간이 좀 활동 시간이 아니시라고 하시던데. 제가 원래 지금 아이들 재울 시간이어가지고 사실 밤 방송을 잘 못하는데 야근 수당 주시죠. 야근 수당은 물 좀 많이 드시고요. 아무도 해당 안 됩니다. 아이들이 몇 살인가요 혹시? 5살, 10살입니다. 에이, 알아서 잘 때 됐죠. 좀 강하게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거 싶으면서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보고 있을 때 얘들아 사랑한다. 우리 아버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 대한민국 한 시대를 획을 그은 분입니다. 네, 얘들아 아빠 최고예요. TV를 못 보게 해야 되는데. 자, 일단 두 분과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볼 예정인데 첫 번째로 나눠볼 거는 개혁신당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이준석 의원 관련해 가지고 CBS 이제 김현정의 뉴스쇼 요거와 관련해서 유착 의혹 요거를 이제 허은하 대표가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가 의혹 제기를 한 상황인데 이준석 의원과 이 김현정의 뉴스쇼 허은하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좀 석연치 않은 대목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 카톡방도 허은하 대표 공개를 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금 저희가 이 자료 띄워드리고 있는데 이거예요. 허은하 대표 페이스북에 있는 맨 오른쪽에 있는 거. 네. 요거는 그 단톡방에서 이준석 의원이죠. 이준석 의원이 당시에 저 자료를 올리면서 요거 뿌리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김현정의 뉴스쇼에 그 당일에 실제로 저 자료가 쓰입니다. 네. 그런데 저 자료가 이제 뉴스토마토 거를 가지고 온 건데 뉴스토마토 보도에는 순서가 네. 윤석열 신당이 위로 돼 있고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아래에 가 있는데 하필 이준석 의원이 카톡방에 올린 자료와 방송에 쓰인 자료가 똑같이 저렇게 바뀌어서 돼 있다. 그래서 맞습니다. 조금 더 의심이 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뉴스토마토 기사를 보면 음. 윤석열 신당 그리고 이제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라고 기사에 나와 있어요 순서대로. 근데 만약에 기사 그대로 그 CBS에서 사용을 했다면 순서는 그대로여야 될 텐데 이 유승민 신당, 유승민 이준석 신당을 더 위에 올려놓고 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윤석열 신당을 놓은 거. 이것도 이제 좀 특이한 부분이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캡처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갖다가 잘라서 썼으면 인터넷 그 기사에는 배경이 그냥 흰색이에요. 네. 근데 저기 김현정 뉴스쇼랑 그리고 그 이준석 대표가 올린 그 사진을 보면 네. 배경이 약간 이제 회색빛이 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왜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김현정의 뉴스쇼 제작진이 그 자기네들 입장문을 올리면서 이게 조금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CBS 쪽에서 네, 김현정의 뉴스쇼 그 유튜브 채널에 유튜브 화면에 사용된 그래프는 기존 기사에 게재된 그래프를 제작진이 편집하여 사용한 것으로 당일 화면에도 출처를 밝히고 있으며 이준석 의원 측이 제공한 자료와는 출처 표시 부분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차이가 있다. 근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예요? 이 김현정의 뉴스쇼가 끝나고 나면 그 전문이 올라오거든요. 네. 근데 그 전문 혹시 그 거기에 올라온 그 사진을 좀 쓸 수 있을까요? 갑자기 얘기해 주시면 못하죠? 지금 마동석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막무가내로 해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마동석이니까 되겠죠. 예, 지금 분주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까 제가 한번 그 방송 전에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요게 그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것과 전문이 어쨌든 예, 전문에 나온 것이 이제 거의 동일한 사진을 쓰고 있어요. 회색 배경도 그렇고 네. 이 위치가 바뀐 것도 그렇고. 음. 근데 그 사진이 이준석 의원이 카카오톡에서 얘기했던 내용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너무 특이한 건 저기 이제 이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 좋을 텐데 네. 여기 이제 김현정의 뉴스쇼 이 그 화면 보면은 회색 빛깔이 약간 그 아래쪽에. 보이는 예. 근데 그 올라온 사진을 보면 저 그 경계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캡 잘라내기를 한 거니까 네. 경계선의 크기가 아래쪽이 조금 더 크고 위쪽이 조금 작아요. 근데 그거 이준석 대표가 올린 거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아요 그것도. 예. 그러면 이제 디테일이 다 맞네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출처 표시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랬는데 네. 다른 건 그럼 출처 표시밖에 없는 그렇죠. 지금 거네요. 상황에서 그것만 잘라낸 거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뭐 CBS 쪽에서는 뭐 허위 왜곡 보도를 할 경우에는 악의적인 허위 왜곡 보도를 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한다고 이제 하시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읽어드리면 그 보여드리면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의심스럽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지금 입장문이 나오고 나서 사실은 조금 더 의혹이 커진 게 네. 왜 제작진이 이렇게 해명을 해야 됐는가에 대한 이제 의문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지금 해명을 해서 상황을 더 키울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이준석 의원도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거든요. 아 올렸어? 이거 관련해서? 아니요. 이것과 관련 없는 글을 올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CBS에서 요구를 했던 것은 그러니까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요구를 했던 것은 이 관련한 내용 뭐 이런 그래프 파일을 보내라고 했던거나 아니면 그 이제 그래프 파일을 뭐 보내라고 한 경위라 누구한테 보냈는지 이런 걸 좀 밝혀달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입을 싹 닫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들 입장에서는 한 번 더 또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준석 의원이 무슨 글을 올렸나 봤더니 또 동덕여대 이슈 관련해 가지고 글을 올렸네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해 주신 전문. 네. 전문 보면 여기 이제 그래프 파일이 경계선이 잘 안 보이는데 네. 경계선 부분이 약간 특이해요. 나중에 그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한번 네. 그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그 부분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유승민 이준석 신당 그리고 윤석열 신당으로 바뀌어 있는 것도 그대로고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뉴스토마토 보도와는 달리 어떤 그 재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됐는지 누가 이렇게 했는지도 이제 좀 설명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CBS 쪽에서도 굉장히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집을 해서 이 모양을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누가 만들었는지 그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면 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진 않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요 무슨 개혁신당에서 성명서인가요? 요걸 냈는데 요 내용도 보면은 일단 허은하 대표가 얘기한 내용 중에 뭐 과방위 소속 의원으로서 이런 발언을 하니까 요 대화는 국회의원 당선 전이고 그래서 과방위원이 아니었다. 과방위원으로 책무를 운운하는 것도 흠집내기다. 근데 궁금한 건 국회의원 아니어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카카오톡 내용을 만약 사실이라면 예. 아직 모르지만 근데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약간 이제 이준석 의원이 아닌 시절에도 언론을 대하는 자세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자료 넣어줘라 아니면 질문하게 하게 해라 뭐 이런 이제 말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말들만 사실 보더라도 언론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 보이는 거고 오히려 이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기분이 안 좋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에 대한 입장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변호사님은 이제 다른 이슈 때문에 또 굉장히 지금 강혜경 씨도 변호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신이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요 기사 좀 보셨습니까? 아 저도 봤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저도 CBS의 오늘 해명이 오히려 이를 더 키웠다. 해명 자체가 오히려 더 좀 보니까 좀 더 그래 보이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이런 느낌은 들었어요. 아니 이게 사실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일인가? 왜 그러냐면 어느 정당이나 회사거나 단체도 자기한테 뭐 유리한 자료가 나오면 이거 활용하라고 언론사에 보낼 수는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뭐 CBS에서 그런 자료가 이거 이준석 측에서 이런 자료 왔습니다. 질문해달라 합니다 하는데 네. 내가 봤더니 뭐 합리적이야. 네, 보도가 그러면은 나온 거니까? 이준석 측에서 줬든 누가 줬든 간에 그냥 내가 합리적이면 채택해갖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은 우리가 봤는데 합리적이어가지고 채택해서 이거 질문했어요 이렇게 밝히면 될 것 같은데 차라리 오. 예. 근데 굳이 이거를 뭐 그쪽에서 받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약간 석연치 않은 이런 해명을 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뭘 그렇게 해야 숨기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카톡을 보면 카톡에 굉장히 복수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10명 들어가 있다 하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지금 개혁신당에 남아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남아 있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건데 당장 해명이 안 나오는 이유는 카카오톡 내용에 더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건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허은하 대표가 더 그렇죠. 하는 거 봐서 더 뭐 얘기할 수도 있다 그랬던 것 제가 같은데. 저도 제보를 해봐서 아는데 네. 네, 한번 해봐서 네. 아는데 원래 카톡방은 전초전이죠. 네. 전초전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까? 예. 오. 원래 나눠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눠서 점점 이제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카톡방이 이제 1번 타자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뭐가 더 나올 수도 있다. 뭐 전략 어쨌든 허은하 대표 쪽에서 전략을 세울 수도 있으니까 네. 이준석 의원의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그러면 살짝 오픈하고 마음껏 거짓말 해봐라는 심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간파하고 지금 개혁신당 쪽에서는 가만히 있는 거 아닐까요? 전초전이다. 그러니까 해온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보일 수 네. 있다. 예.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언론계에서 일하는 PD님들이나 작가님들을 막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비판하기보다는 왜 정치인이 이 언론을 이렇게 막 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언론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관계 설정이 돼 있길래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해 왔는지. 그러니까 오히려 언론 노동자분들, 그러니까 뭐 PD님이나 작가님들이 굉장히 무시 내지는 약간 이제 좀 기분이 안 좋을 만한 내용들이 공개가 됐는데 이분들을 비판하기보다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입장문이 너무 급하게 나온 느낌이었어요. 네. 전반적으로. 네.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CBS가 특히 김현정 뉴스쇼가 약간 굉장히 어떤 중립을 표방하는 그런 경향이 강했잖아요. 네.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약간 타격이나 이런 분들이 더 심하고 더 과민 반응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막말로 네. 뭐 이제 김어준 공장장 방송이나 이런 데서 네. 민주당에서 뭐 이런 거 물어보라고 자료가 줬다 뭐 이런 게 나왔다고 쳐요. 아니면 TV조선에서 뭐 국민의힘에서 이런 자료 들어왔는데 질문하라 그랬어요 하면 질문할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그거 다들 그리고 이상하지는 않을 것 사실은 같은데? 그거를 숨기지 않을 거니까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건데 CBS 같은 경우에는 안 그런 척하면서 그렇죠. 이게 그랬다. 라는 그러니까 게 이제 좀 더 큰 거 아니냐. 이게. 누가 제보하고 질문해달라고 하면은 저희도 취재하다가 그런 내용들이 합리적이면 질문하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의문점이랑 맞으면 이제 하는 건데 그게 누구한테 받았든 사실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해명을 해야 되는 거는 저는 좀 궁금증이 남아요. 그러니까 게 있다. 이런 비판이 지금 뉴스쇼 쪽에 많은 분들이 막 댓글도 달고 하시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이슈 이전에 뭐 있었습니까? 그 박성민 대표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의혹 제기죠. 그런데 이제 뉴스쇼에 그분이 나올 때 정말 댓글에 도배가 되는데도 절대 안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 뭐야 왜 안 물어보는 거야? 그렇죠. 이런 이제 의혹들이 있는 와중에 요거까지 약간 겹쳐서 또 나와 버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이런 식으로 자료 주면서 물어봐라라고 했으면은 했을 건가? CBS가 과연? 그런 반문을 안 조금- 했을 것 같아요, 왠지. 그러니까 약간 더 문제가 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닌 척하면서 다 하고 있었다는. 자, 그리고 뭐 입장문에서도 냈지만은 김현정 앵커가 지금 또 마침 요 타이밍에 이제 장기 휴가를 들어가신 상태여가지고 네. 뭐 아니라고는 원래 계획돼 있다고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떤 걸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허은하 대표의 나중에 무슨 또 자료가 있는지 그거를 지켜보면 될까요? 아니면은 아니 이제는 이준석 의원과 그리고 김현정 앵커 두 사람의 해명이 해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방송 제작진이 해야 될 말이 아니라 김현정 앵커가 결국은 그 방송을 전체를 핸들링하는 그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그 해명문에도 나왔었지만 입장문에 나왔지만 이슈가 돼서 생방송 도중에 이슈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이걸 이제 질문을 얻었다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방송하다가 갑자기 작가님이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를 그냥 밀어 넣으면 네. 우리 방송할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저도 받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몇 번 이제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 중간에 이 자투리 이슈가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슈랑 연결돼서 그냥 간단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우리도 받아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전체 큰 틀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오면 그 중간에 작가님이 이걸 우리한테 밀어 넣어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못하죠. 네. 그런데 그 이슈가 되는 걸 발견해서 집어 넣었는데 그 방송 진행을 모든 걸 총괄하는 그 이 CP가 작가님이 이거 보내는 걸 받아가지고 이거 이슈 된다 해갖고 바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렇죠. 요거는 근데 조금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은 이준석 의원이 대선 출마 선언을 제일 먼저 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앞으로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고 네. 요거는 요 정도로만 얘기하고요. 네. 이제 우리 변호사님 모셨으니까 명태균 이슈 관련해서 명태균 수사부터 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이제 수사를 좀 하다가 중앙지검으로 이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수사 편의를 좀 이유를 들면서 중앙지검으로 이첩한 거 아닌가 싶은데 일각에서는 검찰이 뭐 대선판이 뛰어든 거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중앙지검으로 왜 옮겼는지 그리고 아까 방송 전에 저랑 이제 기자님이랑 얘기했는데 이 창원지검에서 낸 이 중간 수사 결과 예. 이 발표한 보도자료.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 내용 보면은 이게 뭐가 좀 어떤 큰 의미가 있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변호사님한테 일단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중앙지검으로 이첩한 거는 이제 와서는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구색 맞추기 아니면은 좀 구색 맞추기. 비난 여론을 좀 사그라뜨리려는 이런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쯤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던 것이 2월 3일자로 검찰 정기 인사가 단행이 됐었어요. 네, 2월 3일자. 근데 이 사건 수사팀은 평검사가 한 8명 정도 됐었어요, 원래. 형사 4부에 4명, 그리고 파견 검사팀에 4명. 네. 근데 2월 3일자로 평검사 3명이 전출 갑니다. 그럼 5명 남죠? 그렇죠. 그리고 그 5명 중에서도 지난달에 이미 2명이 원대 복귀를 했어요. 그럼 3명 남아요. 네. 8명 중에 3명 남았어요. 반토막 난 거죠. 네. 반토막 더 난 더 거죠. 났죠? 예. 그리고 요 어제 나왔던 보도 자료. 이제 뭐 사실은 모두가 기대했던 거는 정치인들 관련된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그렇죠. 거 아니었어요. 그런 거는 이제 하나도 없고 결국 김영선, 강혜경, 명태균 이런 사람들 추가 기소했다. 이게 답니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김영선, 명태균, 강혜경 뭐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정리가 된 셈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놓고 수사팀은 반토막 나고 이거 뭘 의미합니까? 수사 수사하지 종결하겠다. 않겠다는 거죠. 예. 이 셋으로 끝내겠다는 이제 거예요? 정리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쯤부터 수사팀이 반토막 났고 이거 수사 의지가 없다. 이거 뭔가 위에서 장난친 거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저희 민주당에서도 그때 양부남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법무부 차관한테 네. 이거를 거론을 합니다. 수사팀 반토막 냈다. 어. 당신들 수사 의지가 있는 거냐라고 하니까 법무부 차관이 쩔쩔매면서 그거는 그 제가 한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네. 그러고 나서 오늘 월요일 어제자로 이게 발표가 나면서
기존 수사팀을 중앙지검으로 이동시키고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이송해서 계속 수사하겠다라고 이게 나온 거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검사들 수사팀 반토막 내고 전출 보내고 파견 복귀시키면서 수사할 의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 그랬는데 네. 지금 야당이랑 언론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삼기 시작하니 그러면 좀 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해서 기존 수사팀 전출 보냈던 사람들 중에 2명이 마침 또 중앙지검으로 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 부서 배치 다 받았거든요. 이미 딴 부서로. 네. 다시 불러들여서 이거 그냥 계속 수사해라고 하면서 우리 아니야 계속 수사하는 겁니다라고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거죠. 이 부분 말씀 주신 내용 너무 공감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최근에 이제 조기 대선을 얘기하면서 출마 선언을 한 사람들의 이제 면면을 보면 네. 오세훈이 있죠. 오세훈. 그리고 이준석이 있죠. 그리고 이제 홍준표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명 묻었죠. 명 묻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명 묻어 있는 상황이고 네. 검찰로서는 가장 편한 게 조기 대선이 시작돼서 이 사람들 수사 안 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올 때까지 시간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시간만 버틴기면 그때 이제 이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검찰은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대선이 가까워지면 검찰이 이 대선 주자들에 대한 수사를 거의 멈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지금 중앙지검으로 올린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황당한 건 명태균 씨가 창원에서 기소가 됐잖아요. 그럼 중앙에서 수사를 하고 중앙에서 기소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명태균 씨는 창원에서 재판을 받고 중앙으로 와서 또 재판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거의 이재명 대표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저기서 막 재판을 받는. 이중으로 받아야 돼요? 그렇죠. 거기서도 받고 창원에 여기서 받는 이미 거죠. 기소돼서 지금 창원지법에서 재판 받고 있는 거는 그거는 안 올라옵니다. 창원지법에서 계속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앙지검에서 또 수사해서 기소하면 중앙지법에서도 재판하고 그렇죠. 창원지법에서 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소한 게 지금 창원에도 있고 중앙지검으로 넘긴 게 공천 개입이랑 여론조사 결과 조작한 거, 뭐 무상 제공 의혹 예. 이런 거를 중앙지검으로 올렸으니까 이거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조사 받아야 되면 또 올라와야 된다. 그렇죠. 재판하고 하려면. 또 그리고- 같이 기소되면 또 재판도 받고. 야. 그렇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만 하루에 5시간, 5시간에서 10시간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 사람 괴롭히기 정도의 모습이지 이게 수사를 하려는 의지가 있다라는 거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창원에서 수사할 때 이미 명태균 황금폰 얘기도 이미 나왔고요. 네. 그리고 김건희와의 관련성도 이미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오세훈, 홍준표, 뭐 이준석과의 관련성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수사 결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뭘 수사를 했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명태균과 뭐 김영선 아니면 명태균과 강혜경 이 사람들이 지역에서 했던 범죄를 찾으려고 했던 이 수사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 근데 거기에 꽂혀요. 검사들이 꼭. 어떤 거예요? 지역에서 했던 그런 범죄들에 꽂혀갖고 그거는 진짜 열심히 수사를 하고 그 정치인 관련된 거는 뭔가 막 뭐 하는 것 같더니만 아무것도 안 하고 중앙지검으로 이제 이송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걸 표현하기를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검찰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봉지욱 기자께서는 그 보고서는 그래도 좀 잘 작성이 된 측면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일선 수사팀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선 수사팀은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런 실제로? 의지가 분명히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검사급들은. 근데 누가 장난을 치겠습니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평검사급에서 할 수 없잖아요. 네. 위에서 저 위에 네. 높으신 분들 그런 분들의 사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수뇌부를 욕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권을 향한 수사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을 향한 수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내가 옷벗을 각오할 테니 너네 수사해라라고 이제 방패막이가 돼줘야 되거든요. 근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렇게 해서 앞에 나온 거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창원에서는 뭐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는 이제 정유미 지청장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 아래에서 일선 수사팀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물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그 누누이 계속 비판이 나왔던 이유예요, 이런 게. 근데 윤석열이 계엄 이후에 어쨌든 체포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으니까 사실 윤석열은 끝났다고 봐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조심스러워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런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만 할 수는 없는 사건이에요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대선 주자도 있고 국민의힘 정치는 많이 엮여 있거든요 이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기 대선까지도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라 검찰 수뇌부는 굉장히 뭐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네. 보면은. 그래서 사실 그 수뇌부의 수사 의지가 확 드러나는 게 이걸 내란 수사하고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예, 특수본에서 했던 내란 수사 물론 거기도 뭐 여러 가지 뭐 비화폰 수사를 안 하고 있고 막 이런 여러 문제가 있지만 네. 적어도 윤석열을 향해서 뭐 어떤 내란 폭동 그거에 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했거든요. 보도자료 보면 딱 나와요. 거의 뭐 자기들이 했던 수사를 실시간적으로 다 맞아요. 내보내고 심지어 보도자료 보면은 그 내란 계엄군들이 나눈 카톡방 네. 그것까지도 그냥 아예 보도자료에 그대로 붙여버리잖아요. 네. 예. 근데 이거 창원 명태균 게이트 수사 보세요. 수사 보고서 하나 유출됐다고 막 그 난리를 칩니다. 그렇죠. 내란 수사에서는 아예 자기들이 카톡방을 보도자료에 박아놓고 이게 의지의 차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진행됐던 수사들과 비교해봐도 사실은 그냥 딱 비교가 되는데 네. 그것도 말 그대로 지역에서 벌어진 것들이에요. 근데 이 대장동 사건이 윗선이 누구냐 하면서 언론이 부채질하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그리고 결과물로 지금 계속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이 건 또한 명태균 게이트에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공천 개입을 하는 뭐 얘기들도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그와 관련된 정황들도 좀 확인이 되고 네. 그리고 그러면 윗선이 누구인지 당연히 수사가 진행돼야 되죠. 그렇죠. 어떻게 지역에서 끝납니까? 근데 너무 이제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에 대한 그 수사의 강도나 아니면 이제 방향성이 너무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검찰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도 다시 돌아가요. 그렇죠. 아니 근데 지금 그 오늘 SBS 단독으로는 검찰에서 명태균 씨 황금폰 포렌식을 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메시지가 있는데 뭐냐면 명태균 씨랑 홍준표 시장 아들이랑 나눈 또 메시지가 나왔다 그래요. 명태균 씨랑 홍준표 시장 측이 상당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혜경 씨를부터 들은 것도 있고, 예. 홍준표 시장 아들하고도 잘 알고, 그 아들 친구하고도 잘 알고, 그 아들 친구는 단순한 아들 친구가 아니라 홍 시장이 굉장히 아낀다고 해요. 아들 친구를요? 네, 그냥 집에 같이 놀러 와서 막 뭐 오면은 거의 어제 무슨 약간 양아들 네,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아끼는 친구고, 그 친구가 또 김영선 의원실에서도 일을 했고요. 아 그래요. 아들의 그러니까 친구가 굉장히 뭔가 그 일가와 명태균 씨와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예,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어쨌든 그러면 왜냐면 제가 지금 뭘 찾아보고 있냐면 명태균 씨 배우자분도 뭐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글을 쓰셨던 걸 제가 본 것 같아가지고 이건 차치하고 너무 궁금한 게 그러면 그 홍준표 시장의 아들 친구는 원래 뭘 하는 사람입니까? 최모 씨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치계 이제 하고 싶은 꿈나무 예, 꿈나무 같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보좌관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그 조은희 네. 의원이 조은희. 이제 영남의 형태자. 네, 네. 서초구에서 이제 당선이 되잖아요. 네. 되고 나서 이제 그때 거기도 명태균 덕을 많이 봤습니다. 뭐 여론조사도 해주고 그러면서 굉장히 명태균한테 감사해요. 덕분에 됐다. 맞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서울시의원 자리가 2자리 있는데 그거 하나는 박사님을 드리겠다. 명사장님을 드리겠다 이렇게 해요. 네. 그래서 명태균이 누구를 추천을 하느냐? 그 홍 시장 아들 친구인 최모 씨를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들 친구예요, 홍 시장 아들 친구. 그랬는데 네. 그 결과적으로는 되진 못했어요. 왜냐 운이 나쁘게 하필 그때 저 안철수 당이랑 합당을 하는 바람에 안철수 쪽 인사가 갑자기 끼어 들어오면서 네. 잘 안 되기는 그러면 했죠. 추천을 했던 거는 뭐 문서나 뭐 정황, 뭐 카톡 이런 걸로 남아 있습니까? 추천을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비 후보나 뭐 이런 걸로 등록한 것들이 남아 있겠죠 거기에. 그리고 아마 안철수당 쪽이 들어오면서 거기랑 뭐 경선을 했나 뭐 그런 자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홍준표 시장 지금 발언들 나오는 거 보면은
굉장히 좀 자신감 있어하는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뭐 내 목소리 카톡 하나 나오나 한번 봐라. 빨리 뭐 특검이든 뭐든 해라. 이런 자신감을 좀 내비치던데요. 모든 지금 국민의힘 대선 주자나 정치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명 묻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명태균 씨가 오히려 지금 더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 와 저렇게 뻔뻔하게 나를 모른다고 해? 예, 그러니까 너의 껍질을 벗겨주겠다, 막 이런 거 맞아요. 아닙니까? 그리고 껍질 사실 벗어나죠. 강혜경 씨나 이런 걸 옆에서 다 봐왔던 사람들도, 야 정치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강혜경 씨도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요, 지지로 어이가 없는 얘기하십니까? 거죠. 예. 그러면 일단 요거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상 중앙지검으로 올라온 거죠.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사건, 그 의혹들은 중앙지검으로 온 거라고 보면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 중앙지검에서는 과연 잘할지, 혹시 기자님은 이제 법조 전문이시니까 분위기나 이런 거 혹시 좀 들으신 거 있습니까? 중앙지검의 분위기? 뭐 내란 사건 이후에는 사실은 검찰이 굉장히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마땅히 뭐 검찰발 기사라고 이제 보이는 것들 중에 검찰발 기사인 건 많이 없습니다. 그럼요. 그건 다 이제 다른 곳에서 나오는 거고, 어. 검찰은 지금 굉장히 표정 관리하면서 본인들 지금 지키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지키게 하는 것 본인들 같아요. 지키기. 네. 왜냐하면 내란 사건 전후로 해서 경찰을 압수수색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거는 많이 나왔지만 네. 검찰의 관련성은 거의 안 나오거든요. 저희가 그때도 몇 번 얘기했었지만 12월 3일 당일에 모든 기관들 중에 검사장들이 제일 빨리 모여요. 아 당일에 네. 계엄 선포 이후에요? 네, 어. 그 포고령이 나오기 전에 이미 모여요. 검사장들이. 네. 근데 대검에서 그 사람들이 왜 모였겠습니까? 사실 그 부분은 의문으로 남아 있는데, 그게 뭐 계엄이 선포되고 나면 뭐 모이는 뭐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도 아닐 거고, 계엄이 선포될 거를 알고 있었던 건가 싶은 그런 이제 속도였어요. 근데 검찰에 대해서 지금 뭐 마땅히 수사가 진행된 게 전혀 있습니까? 없어요. 다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솔직히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윤석열이 검찰의 수장이었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대통령이 됐고, 그런데 또 김건희에 대해서 쉴드를 제일 열심히 친 것도 검찰이란 말이에요. 이 정권에서. 그런데 과연 이 계엄을 몰랐을까? 이렇게 쏙 빠질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검찰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 객관적인 관청, 검사는 객관 의무가 있고 객관적인 관청이다 자기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제가 실제로 본 검찰,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자주 하면서 말하는 검찰은 팔이 안으로 굽는 검찰이죠 뭐. 그냥 거기도 그냥 다 똑같이 사람 일하는 데잖아요. 그렇죠. 우리 편이면 더 봐주고. 네. 이런 데기 때문에 사실 그 검찰을 견제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네. 이런 전형적으로 지금 뭐 경찰청장은 뭐했니, 그때 국수본부장은 뭐 계엄 때 뭐했니 다 나오고 있는데, 검찰총장이랑 그 수뇌부 대검찰청만 뭐했냐가 지금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고 빠졌어요. 있질 않잖아요. 네. 수사를 검찰에서 하니까. 그리고 경찰이 이 수사를 하려고 해도 검찰에서 다 영장을 기각시켜 버리니까. 맞아요. 그리고 공수처가 물론 그거 하라고 만든 조직이긴 하지만 힘이 정말 전 없으니까. 공수처 할 때마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좀 무능의 대명사가 되어 버려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은 여전히 지금 거의 성역처럼 남아 있는 거예요. 차라리 저는 계속 검찰 내부에 있을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솔직해지자. 우리 팔이 안으로 굽지 않냐. 그러면 우리 수사를 우리가 하면 말이 안 되지 않냐. 밝혀라. 이런 네. 주장을 계속 해왔던 것이고, 이번에 비화폰 수사에 네. 있어서도 저는 그냥 검찰이 그렇게까지 당당하면, 속 시원하게 기각한 이유, 뭐 경찰 수사가 엉망이면 엉망이라서 우리가 기각했다 말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당당하면. 그렇죠. 차라리 예,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럼 캥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말을 못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청구를 하란 말이에요. 청구해라. 그러면 경찰 수사가 어차피 엉망이면 법원에서 기각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다 끝나는 건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3번 연거푸 이렇게 영장을 기각한다는 것은, 그러니까요. 이거는 석연치 않죠. 지금 우리 변호사님 떳떳한 얘기해 주신 게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뉴스 보셨겠지만, 그 의심의 중심에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네. 이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또 기각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 법원에서 기각된 게 아니라 검찰에서 아예 잘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3번 기각을 한 거죠. 연속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 원래대로 돌아가면, 네. 계엄도 이렇게 수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내란 사건도 이렇게 수사하고 있는데,
그 내란 사건이 그 내란 사건을 촉발시켰던 그 사건이 이 명태균 게이트 아닙니까? 이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걸로 좀 장난칠 수도 있습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과거의 검찰의 과오들을 보면은 장난을 많이 쳐왔잖아요. 네. 예, 항상 뭐라고 합니까? 검찰총장 나와가지고 우리 검찰은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그렇게 한 수사가 몇 개나 돼요. 사실 보면 다 눈치 보고 뭐 이상하게 막 그렇죠. 예, 뭉개고 아니면 어떤 거는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해왔죠. 네. 아니 근데 그러면 이 명태균 게이트는 결국에는 사실 특검으로 가면 가장 깔끔한 건데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기를 쓰고 막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너무 이제 자백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객 특검이다, 보수 괴멸 특검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특검이 출범하면 암살 당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괴멸한다는 얘기고 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본인들이 봐도 그런 거라서 그런 거예요. 했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명태균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더라고요. 국힘 내부에서는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사실 특검은 국민의힘 찬성하는 것이 지금 맥락상 맞아요. 왜? 명태균 씨 특검해달라 그래요. 강혜경 씨 특검해달라 그래요. 그렇죠. 민주당 특검해달라 그래요. 오세훈 수사를 해달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홍준표도 특검이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특검이라고는 안 하지만 네. 어쨌든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합니다. 네. 예, 홍준표 이런 쪽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네. 사람들도 아니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예요? 특검이잖아요. 특검이죠. 그러면 특검 모두가 철저한 수사를 지금 원하고 있는데 그럼 특검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왜 반대해요? 범인이니까 반대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지금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사실 나오는 내용들이 국힘 말고 또 김건희 관련된 이슈들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 김건희 돈봉투 관련된 녹취도 하나 나왔거든요. 네. 요거 혹시 들을 수가 있습니까? 요거 네 한번 들려주세요. 강의가 뭐 지금 뭐 김건희 누구 금이 못 받아가니까 명태균이가 금이 보면 뭐 무슨 색이냐고 막 상의하고 그랬다고 이야기했잖아. 풀을 받아주니까 받았다 그래 그지 안 받은 걸 받았다 몰라. 그러니까 참고 말고 있어. 그 봉투할까 하면 김건희 여사도 그거 다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 듣고 싶은 거예요? 아니 지금 집정리할 때도 안방 농동에 그 봉투를 들고 있더라고. 그때까지도. 끝까지도 예. 지가 말하는 보험용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봉투가 그게 아이고 내가 좀 말을 잘하면 모르겠습니다. 뭐 봉투 받은 거 말이에요. 받고 내려오는 날도 내보고 보여줬어. 봉투를 받았다고. 또 고생해서 좀 떼줄 줄 알았으면 안 되는 거 그걸 다 해가지고 뭐하려고 그 보관하고 다 있는 거 보면은 바람 나겠어요. 저 지금 얘기하신 분은 돈봉투를 직접 본 목격자고요. 그 사람이 이제 목소리로 그 돈봉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요 돈봉투를 언제 받았냐? 윤석열 당선되고 나서 명태균 씨가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김건희한테 이 돈을 받고 비행기 타고 김해공항으로 다시 옵니다. 김포에서 김해로. 그 김해공항에서 명태균을 데리러 갔던 분이 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명태균이 돈봉투를 보여줬다.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터지고 나서 이후에 이제 명태균 씨가 짐 정리할 때도 안방 장롱에 돈봉투 보관하고 있었다. 그렇죠. 요 발언도 했고요. 요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요거 그러면 검찰이 특검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수사 속도를 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 돈봉투는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아 돈봉투는 네, 돈봉투 그 껍데기. 껍데기. 껍데기는 확보를 했고요. 네. 예. 그런 상황이고 사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네. 돈을 받았으면 혼자 먹으면 안 된다. 저 사람 지금 그래서 좀 나도 좀 떼줬으면은 떼줄 줄 알았더니만 안 떼줬다고 그렇지. 지금 저 바로 말씀하시는 거 서운하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예, 제 사람 인생의 교훈을 일단 얻을 수가 있고 검찰은 어쨌든 요거 관련해서 확보를 했고 관련해서 질문도 다 나왔었고요. 명태균 씨도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에다가. 받았다고. 예, 그게 벌써 한 2달 됐죠.
그런데 아직까지 뭐 아무런 뭣도 없죠. 그래놓고 중앙지검에 옮겨가지고 이송해가지고 뭐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이걸 받아놓고 한 두세 달 넘게 지금 아무것도 안 해놓고 뭘 수사를 더 할 게 남아 있습니까? 근데 이미 수사는 할 만큼 다 해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기소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위에 그 소환만 하면 되죠. 소환만. 소환 조사. 예, 증거 자료는 지금 이미 거의 다 갖춰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아직 소환 못한 사람, 대통령 부부 그리고 뭐 유력 정치인들 이런 네. 사람들 정도만 남은 거죠. 근데 그 사람들 소환하려면 진작에 다 할 수 있었어요. 두세 달 전에 이미 할 수 있었다고요. 그렇죠. 예, 내란 수사 속도하는 거 그 수사 속도 한번 보세요. 순식간에 뭐 김영현이나 뭐 군인들 다 잡아넣잖아요. 그렇죠. 네. 예, 하려면 할 수 있다니까요. 그 이준석이랑 윤상현은 조사를 받은 거죠. 윤상현 의원은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준석은 못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도 사실은 이 굉장히 핵심 인물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죠. 본인이 뭐 구글 드라이브에 뭐 녹음 파일이 있다느니 뭐 그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검찰이 왜 이준석 의원은 소환 조사 안 하는 겁니까? 약간 좀 이준석 의원의 아니 김현정 씨가 좀 이해가 되는 게 제작진이 이렇게 바로바로 뉴스 보내주시니까 저도 보게 되네요. 이준석 조사 받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도 이준석 의원까지는 조사를 받은 것 받았다고 같아요. 제가 이제 작가님 기사를 본 것 감사해요. 같은데, 최고. 네,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준석 의원을 통해서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 게 많았잖아요. 그 당시 당 대표였기 때문에 그 직접적으로 그런 어떤 연락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어떤 개입의 정황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건데 그 부분도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요. 이준석이 얘기를 잘 안 하지 않았을까요? 이준석 의원이. 어떻게 얘기했는지도 궁금하기는 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왜냐면 명태균 씨가 이준석 의원 관련해 가지고는 네. 전혀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 안 그래도 그 의심하는 게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네. 지금 이 판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명태균 씨는 지금 최순실 이상의 사람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오래 살아야 되는 상황에서 누가 사면을 해줄 수 있을까? 명태균의 계산은 계산은 아마도 예. 그러면 남아 있는 건 답은 이준석 한 명밖에 없어요. 이준석이 살아남아야 본인도 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는 별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유일한 희망이다. 명태균 근데 씨 입장에서는. 근데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데 베팅을 하는 것 같아서 이런 느낌은 받았었어요. 명태균 씨가 모든 정치인들을 대할 때 그 정치인들을 뭘로 보냐면 약간 모든 것을 다 이해관계로 바라보거든요. 네. 이권, 돈 이렇게 바라보는데 약간 그 시선에서 좀 벗어나 있는 정치인이 거의 유일하게 이준석 의원이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좀 더 신뢰가 돈독한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약간 이준석 의원에 대한 어떤 애틋한 감정 같은 게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계속 받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보시기엔 저도 명태균 씨가 뭔가 이제 다 해탈하고 나는 공익을 위해 이제는 모든 걸 다 이야기하겠다, 다 내려놨다라고는 안 보이거든요. 얼마나 이 절대 안 사람이 계산적이고 그럼요. 계속해서 머리를 굴리는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보도 나온 것만 봐도 우리가 많이 다뤘으니까. 그런데 이 명태균 씨는 그럼 왜 민주당 의원들을 계속 접촉을 하고 뭐 특검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어떤 전략이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저는 그 본인의 어떤 캐릭터 같아요. 그게 그 사람을 이제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근데 바꿀 수 없는 본인의 캐릭터가 명태균 씨는 공익을 위해서 뭔가 조건 없이 내가 도덕을 위해서 이걸 한다는 게 본인의 사전에는 없는 것 같은 분입니다. 네. 모든 건 다 거래 아니면 맞아요. 조건 이런 게 있어야 되는 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러다 제게 자기가 넘어갔다고 저는 보는 것이 민주당에도 공익제보나 이런 걸로 접촉은 하지만 그러면서 꼭 조건을 내걸어요. 맞아요. 근데 공익제보는 조건을 걸고 거래로서 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그렇죠. 그런 순간 이제 공익제보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아직도 그 미련을 못 버립니다. 명태균 씨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명줄을 지금 재촉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네. 왜냐? 김건희 여사한테도 끝까지 그 버릇을 못 버렸어요. 끝까지? 김영선이 컷오프 되는 거를 이제 본인은 막기 위해서 최후까지 움직이면서 험악한 관계까지 갔잖아요. 김건희 여사한테 가만히 있지 않겠다 막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요 그림 있습니다.
그 김건희 씨랑 명태균 씨랑 대화한 거. 그렇죠. 예. 근데 그 김상민 관련된 거 김상민 말씀하시는 거죠? 관련된 네. 거 그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그 극단적으로 줄다리기를 해요 김건희 여사한테. 근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안 받아주니까 네. 7불사 회동에서 결국 뭐 이준석 의원, 뭐 천하람 의원을 만나는 것까지 가는 거거든요. 네. 이번 민주당을 접촉한 것도 약간 비슷한 패턴이 보입니다. 민주당에다가 내가 공익 제보할 테니까 접촉을 해와요. 그 대신에 거절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겁니다. 강혜경 씨와 네. 김태열 씨 빼라 공익제보자에서. 나만 공익 제보를 해주고 나머지 공익 제보자는 다 취소시켜라. 그리고 내 생계를 보장해라. 이게 뭐? 제보로 돈을 벌겠다는 게 민주당에 그것까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 네. 생계를 보장하라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감형시켜줘라. 아니 우리나라는 감형시켜줘라. 나중에 뭐 본인이 철저하게 반성하고 뭐 수사에 협조한 걸로 인해서 어떤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서 사면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네. 처음부터 그걸 조건으로 협상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법거래제도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걸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런 건 우리가 당연히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을 것이고 김건희한테 버림받았듯이 이제 또 민주당에서도 약간 버림받은 느낌이 되는 거죠. 명태균 씨가. 네. 그러면 또 7불사로 가야 되잖아요. 이번에도. 결국에는 이제 이준석 의원한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죠.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는 항상 이제 종착점은 개혁신당이거든요. 종착점은 그러면은 명태균 씨가 지금 국힘 쪽 계속 때리고 있잖아요. 이 뭐 오세훈, 홍준표를 계속 때리고 있는 만큼 대선 판국에서 내 게이트로 이 둘을 날리고 그리고 이준석을 띄우겠다. 이준석에 대한 어떤 발언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전략일 수도 있겠네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명태균 씨한테도 정치적으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유리한 거 아니겠어요? 유일하게 걸 수 있는 희망이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사면을 해주거나 아니면 좀 형을 깎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이준석 의원 딱 한 명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뭐 윤석열이 돌아오거나 아니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 그 외에 뭐 오세훈, 홍준표 아니면 뭐 하다못해 한동훈까지 누가 되든 명태균 씨는 거기서는 돌아올 수 없어요.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꾸 결국 종착점이 아까 개혁신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보면 이준석 의원도 결국 그런 명태균의 어떤 거래 조건이나 이런 게 또 나온다면 네.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결과적으로 김영선 의원도 개혁신당 못 들어갔잖아요. 안 받아줘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명태균 씨의 조건을 들어줄 수 있는 데는 어디에 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 씨가 이제 좀 깨어났으면 좋겠다. 본인이 살려면,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님 그랬잖아요.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고자 해야 이제 산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 죄를 낱낱이 고하고 사실관계를 밝혀서 난 처벌을 받겠다 이제 조건 없이 그렇게 공익 제보를 하는 길만이 스스로를 살릴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게 유일한 길인데 아직까지도 본인만 이걸 몰라요. 네. 근데 죄송하게도 앞으로도 좀 모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근데 좀 제발 그래도 뭐 일말의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그리고 요것도 이제 좀 뉴스가 있었는데 짧게만 얘기해 보자면은 경호처 인사에 관여한 정황도 나왔잖아요. 네. 그 말인즉슨 권모 씨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이제 명태균 씨한테 카톡 보냈더라고요. 그 박사님 라인 덕분에 입성했다고. 그 수사 보고서 네. 나온 거죠. 이 뉴스타파에서 이제 취재를 한 건데, 근데 그러면 시스템이 권모 씨가 명태균 씨 라인을 타고 명태균 씨가 김건희한테 부탁해서 김건희가 김성훈한테 청탁한 거 아니냐. 요 이제 스토리가 완성이 되는 건데 의혹 자체는. 이것도 너무 놀라운 게 김건희 씨가 어떻게 대통령실의 인사에 개입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런 김건희 씨가?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원래는 권한이 없어야 되는 게 맞죠, 사실은. 네. 없어야 되죠. 그리고 사실 이거 보면 약간 전 사법농단 같은 게 생각나요. 제가 사실 이제 법조인들이나 아니면 법조 기자분들, 법조인을 닮아가는 그분들에 네. 대해서 좀 딴 얘기긴 하지만 안 좋은 인상을 갖는 것이
우리는 보면 이런 나쁜 일, 민간인이 이런 식으로 뭐 개입을 네. 했다라고 하면은 저거 나쁘네. 그렇죠. 예, 벌을 받아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법조인들이나 특히 법조 기자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법적으로 이렇게 문제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무슨 죄가 돼? 어떤 범죄에 해당돼? 아. 그래놓고 범죄에 해당이 안 되면 뭐가 문제야?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이나 윤리가 사라져 버려요 머리에서. 그냥 맞아요. 예. 네. 죄만 아니면 범죄만 아니면 다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가 돼 버려서 저는 그거 끔찍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김건희는 민간인이에요. 네. 이렇게 인사에 개입했어요. 그 법조식의 서초동식 논리로 보면 그게 어떤 범죄에 해당되는 건데? 양승태 직권남용도 그거잖아요. 그렇죠. 네, 직권이 없잖아. 그럼 남용할 권리가 없잖아. 그럼 범죄가 안 되잖아. 아. 사업농단 뭐가 문제야? 그 논리로 가는구나.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문제의식 갖고 있는데 범죄가 성립을 하면 이제 한쪽을 그러니까 공격하고 싶은 쪽의 그 어떤 문제가 범죄만 성립을 하면 모든 언론이 다 달려듭니다. 근데 물론 이제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비판을 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닌데 문제는 같은 기준으로 좀 봐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범죄가 좀 성립이 안 된다? 그냥 어떤 범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너무 잣대가 확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비판을 거의 안 한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 사실은 이제 공무원 대통령이 개입했어도 사실 더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큰 문제고 대통령이 개입했으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되죠. 근데 사실은 민간인 영부인이 개입했으면 더 큰 문제 아니에요? 네. 그런데 설마 직권이 없다? 직권이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 나온다니까요. 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말도 안 되죠. 네. 그거는. 근데 이제 요거 조금 정리를 하기 전에 우리 네. 기자님이 이제 김건희가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명태균한테 부탁한다고 했던 김상민 네. 그 전 검사 관련해서 취재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거 뭐 김상민 검사 쪽에 제가 한번 전화를 걸었던 적이 있어요. 김상민 쪽에 예, 예. 네. 이제 언제쯤에요? 이게 제가 보니까 총선 거의 직전이더라고요. 총선 직전에 예, 총선 직전이라고 하면은 3월 1월쯤에 제가 1월쯤에 한번 왜 그때 연락을 했었냐면 그 당시에 이 김상민 그 전 검사가 갑자기 출판 기념회를 해요. 맞아요. 예, 그때 현직 신분이었죠. 현직 검사. 신분이었죠. 네. 근데 출판 기념회 전에 그 그러니까 창원에 계신 분들한테 문자를 보내요. 자기는 창원의 사람이고 그리고 뭐 창원으로 돌아오니 뭐 좋다 뭐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그게 검사가 보낼 문자가 아니거든요. 현직 검사가 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현직 검사들 중에 출마를 하려는 사람 몇 명을 이제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중에 한 분이 요 분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그런 문자를 보냈었고 그리고 이후에 이게 문제가 됐었어요 검찰에서. 그래가지고 너 이거 왜 했냐? 이거 정치적으로 문제 있는 거다. 그렇게 했는데 그냥 명절 인사한 거라고 이제 해갖고 그 문제가 없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갑자기 법무부에다가 사직서를 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나라고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이 사람 이제 징계를 하도록 만듭니다. 네. 추가 감찰하도록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갖고 있던 의문점은 왜 어떻게 이 사람이 현직 검사의 신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대범하게 예. 김상민이라는 사람이 예.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취재하기로는 어떤 이제 사건에 관련이 돼 있는 분이었는데 이것 때문인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거는 내일 아침에 이제 기사로 나옵니다. 네, 나중에 기사로 그래요? 나오고요. 네, 내일 아침에 기사로 나오고요. 사건이 혹시 네 글자입니까? 맞습니다. 아. 이 회사에서 아직 기사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납두고 그래서 알고 계시나 보네 변호사님은. 네, 어. 네,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한테도 연락을 하고 그분이 연락을 안 받아서 그분의 그 캠프에 있던 무슨 박사님한테도 보내요. 제가 그리고 전화도 하는데 그때 이제 저는 반론을 들으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기자님 뭐 이런 거 취재하시냐고 저기 내려오셔갖고 술이나 한잔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김상민이? 아니, 그 김상민 그 검사의 이제 측근이 너무 황당했던 기억이 있어서 네. 제가 그때 취재하다가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사를 쓰면서 다시 톡을 보고 그 당시에 이제 전화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백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딱 지금 김건희와 그리고 명태균의 그 대화 내용 있잖아요. 저 대화 내용. 네, 복귀가 된 이 내용. 네. 이게 언제 녹음된 거냐면 징계를 받고 3일 뒤에요. 김상민이 네, 김상민이 징계를 받고 3일 뒤에 김건희가 전화를 해서 여기 공천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사건부터 요 사건까지 그냥 연결성이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 저도 저 때는 막 감찰 받고 징계 받고 할 때 저는 출마 단념할 줄 알았어요. 저도요. 정상적인 검사라면 그게 맞아요. 네, 근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기로 그냥 저렇게 하는 건가?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뒷배가 있는 거고 그 당시에도 그렇죠. 사실 근데 뒷배가 누구라고는 나왔는데 김 여사는 아니고 그때 검사 출신의 국민의힘 의원 그뭐 정점식 의원 맞아요. 그때 그렇게 뭐 그 얘기하죠. 사람이 뒤에서 봐주고 있다 막 이런 정도로 나왔어요. 근데 정점식 가지고 저렇게 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답이 나온 거죠. 지금 저희가 방금 본 저 김건희와 명태균의 저 통화 내용은 사실 뭐 이거 녹취가 나온 게 아니고 사실 그 명태균 씨가 뭐 복기록이죠. 복귀해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녹음이 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복기록 보세요. 저기 보면은 그 7시간 녹취록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근데 거기 보면은 그 김건희 씨의 말투가 나오거든요. 네. 여기서 김건희 씨 말투가 들려요. 선생님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렇죠. 네. 절대 이거는 저걸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 쓸 수 있는 대본이 아니에요. 저게.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특정 인물들이랑 그리고 특정 사건들이 다 언급이 돼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벌써 몇 년 지났어요. 2년이 지난 사건인데 2년 전에 있는 얘기들을 어떻게 그렇게 복귀해서. 복귀를 합니까? 못 해요. 그러면 텔레그램 통화를 명태균 씨 또 녹음을 했나 보네 그 당시에. 저는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라 생각돼요. 왜냐하면 저 때 험악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김영선을 내치고 김상민을 내리꽂으려고 해? 아, 그러니까 명태균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전화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다 맞아요. 녹음했겠죠. 요거 그러면은 나중에는 그리고 제가 제보해봤다 그랬잖아요. 네. 네, 항상 카톡이나 대본이 먼저 나옵니다. 음성보다. 그러면 요 음성도 언젠가는 공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제가 해봐서 아는데 근데 방금 이 대화에서 김건희 녹취가 그대로 나오면 이거는 네.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지금도 어마어마하지만 이제 목소리까지 나와버리면. 아니 사실 이 정도면 대통령실에서 아니 우리는 그러니까 김건희는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미 입장문 나왔어야 돼요. 과거의 모습대로라면. 맞아. 근데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오냐? 녹음 파일 나올까봐. 맞아요. 이런 거예요. 맞아. 제가 안 그래도 오늘 그 좀 찾아봤는데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도 그 어떤 고발이나 법적 대응이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네. 나 깜짝 놀랐어. 근데 다른 거에 대해서는 다 법적 조치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법적 조치 관련 기사 엄청 나오더만. 그렇죠. 야, 요거는 굉장히 좀 수상합니다. 뭐야? 시간 10시 됐어요? 왜 이렇게 빨리 갔어 오늘? 시간? 잠깐 그럼 명태균 씨 어떻게 뭐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네. 일단은 아니 강혜경 씨를 기소한 건 관련해 가지고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가야 네, 그건 꼭 얘기해 주세요. 예, 네. 예. 어제 강혜경 씨를 기소를 하면서 뭐 정치자금법 위반은 예상을 했습니다. 뭐 그 부분은 뭐냐 회계 보고를 뭐 누락했다거나 뭐 이런 자잘한 회계상의 실수 이런 부분하고 세비 반띵해서 돈을 전달했다. 예, 그 부분 기소는 예상했는데 뜬금없이 사기죄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예. 국회 정책개발비 예산을 허위 용역을 빙자해 가지고 편취했다는 거거든요. 2천만 원을. 네. 예. 이거 보고 좀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것이 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거는 보면은 옛날에 국회의원들이 정책개발비 좀 삥땅 치는 나쁜 악습 중에 하나였긴 해요. 네. 용역 준 다음에 그 용역비 되돌려 받는 거예요. 백마진. 현금으로 백마진 받는 거죠. 근데 김영선 의원도 그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 당시에. 그러면서 이게 지시를 했나 봐. 현금으로 할 수 있는 거 좀 알아봐봐. 그래서 알아본 거예요, 김영선. 저기 강혜경 씨가. 강혜경 씨가. 네. 알아봤는데 이 용역 돌려보니까 용역비가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야. 실제로 네. 막상 돌려보니 보고서나 뭐 여론조사 이런 거. 그래서 용역업체가 이거 돈 너무 많이 써가지고 돈을 못 돌려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예. 우리 돈 많이 썼으니까. 그래서 결국 용역업체가 돈 다 가져갔어요. 그럼 뭐예요, 결과적으로? 정상적으로 용역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네요. 용역이 네. 진행된 거네요. 이걸 다 설명을 했는데 수사 네. 과정에서 이거를
여전히 그냥 허위 용역을 했다고 기소를 한 거예요, 사기죄로. 결과물에 나와 있는데 그래놓고 이제 강혜경 씨를 2천만 원 삥땅 친 횡령범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게 이건- 사기죄로 들어간 거예요? 예. 어. 이게 굉장히 저희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고 이거는 공익 제보자에 대한 어떤 뭐 신빙성을 저하시키려는 어떤 악의적인 그런 행위로밖에 저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허위 용역이라고 판단을 한 근거는 누가 김영선이나 강혜경 씨가 저희 삥땅 치려고 좀 계획해가지고 했는데 이런 발언을 해서 그렇게 판단한 거야? 아니면은 그 처음에는 근거가 그런 뭐예요? 식으로 시작이 되긴 했죠. 우리 한번 이거 현금 백마진 한번 받는 쪽으로 한번 뭐 알아봐라라고 했는데 알아보는 과정에서 용역을 설계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용역 업체를 만나서 네. 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품이 엄청 많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 그냥 아니 못 돌려받는 식으로 그냥 돼버린 거지 이게. 예. 아니 근데 검찰에서는 그거를 알게 된 게 누가 진술을 해서 이게 강혜경 씨가 모든 자료를 검찰에 냈다 그랬잖아요. 네. 녹음뿐만 아니라 그거를 다 분석하는 과정에서 요 관련된 대화를 하는 녹취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수사팀에서 갑자기 어떤 검사님이 여기에 꽂혀가지고 급발진을 한 거예요. 그걸 듣고 네. 녹취를 듣고 그러니까 저는 오세훈 자료, 여론조사 자료나 홍준표 자료나 뭐 김건희 돈봉투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이런 거에 꽂혀가지고 급발진한 검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네. 근데 요거 조그만한 거 요거 하나 나오면은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관련자들 다 소환해가지고 심지어 굉장히 고압적으로 조사했다 그래요. 네. 이게 뭐예요, 진짜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거잖아요. 그쵸. 이러면 안 되죠. 고압적인 분위기였다라는 건 조사 받은 분한테 들으신 겁니까? 아니면은 예, 저도 뭐 조사 받은 분하고 뭐 그 관계자분들한테 들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 조사 받으신 분이 예, 소위 말하는 이제 검찰 조사에서 가끔씩 거론되는 어떤 악습 같은 것들 있잖아요. 주변 고압적 털고 조사 뭐 그런. 뭐 이런 걸로 인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들었고 저는 그래도 그 관계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셔가지고 그분들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여기서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네네. 예, 그 수사팀은 좀 이걸 보고 그래도 좀 미안한 마음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까 그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것 중에 이 큰 사건을 안 보고 작은 사건에 매달리는 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검사들이 그러잖아요. 이분 소개할 때 이 검사님은 이름도 설명 안 하고 이 검사님은 누구 구속시킨 분이셔. 이 검사님은 누구 기소한 분이셔.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업적처럼. 업적처럼. 그게 이제 이름보다 먼저 나오는 건데. 네. 근데 지금 완전 기회잖아요. 최고 권력을 그러니까요. 잡아 넣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안 한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예, 그건 뭐 따져봐야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거까지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다음 이슈로는 뭐 검찰 관련된 뉴스들이 꽤 있는데 오늘 뭐 검찰 경찰 둘 다 바빴습니다. 이상민 압수수색, 자택 압수수색은 경찰에서 갔고 검찰에서는 이 국회 길 안내를 좀 해준 거 아니냐 싶은 국방부의 국회 협력단장 사무실이랑 자택을 압수수색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이상민 지금에 와서야 압수수색하면 뭐가 나올까 싶긴 한데 이상민 사건은 어쨌든 수순이었잖아요. 왜냐하면 공수처에서 윤석열만 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재이첩하고 돌려보내고 재이첩을 하고 송부를 하고 그리고 공수처가 이상민 사건은 경찰이랑 검찰한테 돌려보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건 수순이 맞습니다. 수순이 맞다. 네,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요 국회 협력단장 사무실이랑 자택 압수수색 들어가는 거 요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국회에서 의혹적이 없었으면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윤석열 공소장을 보면 뭐 김용현 이제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겸 선포 당시에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한테 필요하면 국회에 파견된 국회협력단장 도움을 받으라고 명령을 했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압수수색을 해서 확인을 해야죠. 네. 근데 너무 늦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수사 자체가 이거를 인지한 때는 굉장히 한 달도 더 전이거든요. 네. 근데 그때 압수수색을 안 하고 지금 와서 압수수색을 한다? 그래도 이거는 그러니까 내란 수사는 거의 전 인력이 투입된 조직의 명운을 거는 수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가 없어서 인력이 부족해서라는 변명은 하지 못할 거예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늦게 했을까? 그건 굉장히 의문이죠. 이상민 장관 관련해서는 자택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경찰에서. 이게 갖는 의미가 있습니까? 사무실 말고 뭐 관저나 이런 거 말고 집까지 들어간다는 거는 뭐 혹시 너 뭐 문서 받은 거 있나 이런 것까지 보겠다는 의미로 봐야 됩니까? 예, 일단은 저는 그거를 좀 더 집중해서 보고 싶어요. 자택 압수수색 영장은 진짜 안 나옵니다. 법원에서 잘 안 네, 내줘요. 법원에서 영장 잘 내주는 순위가 제일 잘 내주는 게 통신 영장이고요. 통신. 네, 통화 내용. 네. 그다음 잘 내주는 게 계좌 추적이에요. 계좌. 그다음에 잘 내주는 게 비거주지에 대한 압수영장. 사무실 같은. 사무실. 예, 아예 사무실이 아니라 제3자의 사무실 같은 데 말하는 겁니다. 우리 뭐 티머니 카드 내용 막 이런 거 할 때 뭐 신용카드 회사라든가 아예. 아니면 네. 관공서가 보관하는 문서 막 이런데 그리고 그다음 나오는 게 이제 사무실이고요. 그다음이 마지막이 이제 자택이랑 핸드폰. 제일 어렵네. 그러니까 자택 압수수색 영장은 그거보다 더 받기 어려운 거는 체포영장, 구속영장밖에 없어요. 바로 그러면 전 단계가 자택 압수수색. 네, 그러니까 자택 압수영장이 나왔다는 거는 혐의 소명도 어느 정도 상당히 됐다는 얘기고 네. 이상민 장관이 지금 여러 가지 변명을 지금 하잖아요. 자기 막 문건을 저기 멀찍이서 멀리서 보기만 봤다. 했습니다. 하면서 막 뭐 네. 소방청장한테 뭐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그거를 입증하는 그게 허위라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걸 입증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경찰이. 그러니까 압수영장이 나온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원에서도 그것까지 반영을 해서 이건 수색해라. 그렇죠. 혐의 소명이 어느 정도 됐다. 지금 이상민이 이렇게 뭐 피의자로는 안 돼 있잖아요. 내랑 관련해 가지고. 피의자죠. 수사를 받으니까. 수사 받고 있으니까. 네, 네. 근데 뭐 구속이나 이렇게는 안 돼 있으니까. 이상민이 뭐 잡아들여야 되는데. 어쨌든 근데 요거는 전혀 몰랐네요. 자택 압수수색이 그만큼 어려운 건데 간다는 거는 어느 정도 혐의 소명이 됐다라는 증거로 볼 수가 있고 검찰에서 그러면 이 국회 협력단장도 자택 압수수색 하고 있으니까 요것도 같은 의미로 좀 볼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니까 체포 구속 직전 단계까지는 갔다. 체포 구속 직전 단계까지는 갔다. 자, 요거까지도 이야기를 해 주셨고 뭐 김현태 단장 이야기도 있는데 김현태 단장은 뭐 단전이 그 CCTV 영상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단전이 대통령 지시가 아니었다라고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들어요. 김현태가 어쨌든 뭐가 됐던 간에 대통령의 지시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직접 받을 수는 없죠.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건 곽종근 사령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인 저걸 판단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국회에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네. 이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던 것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본 거거든요. 그날 오마이뉴스 TV에 그 동접자만 65만 명인데 맞아요. 우리 다 봤어요. 네. 근데 그때 막은 것은 국회에서 근무하는 여러 직원들이랑 그리고 국회의원들 그리고 그 국회의사당 앞에서 맨몸으로 싸웠던 시민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막힌 거예요. 그렇죠. 막아낸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지금 다 막혔다고 할 생각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웃긴 거고 그리고 잠깐 단전이 됐다. 이건 그냥 불이 꺼졌다 뭐 켜진 정도라고 이제 뭐 느꼈을 거다 뭐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습니까? 네.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근데 내란 사건은 미수가 없어요. 시도를 했으면 처벌 받는 거예요. 네. 불이 꺼졌잖아요. 단전을 하려고 했잖아요. 잠깐 껐다고 하더라도 한 거예요. 한 거죠. 네. 뭔 얘기가 더 필요합니까? 그렇죠. 약간 좀 김현태 단장을 보면서 제가 좀 트라우마라면 트라우마일까 어떤 제 기억에 나오는 군인들에 대한 어떤 그게 생각이 나는데 군인분들 중에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군인 아저씨 보면 어떤 마음을 가져요? 감사하잖아요. 네, 나라 그렇죠. 지켜주셔서 멋있고.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던 아이들이 자기가 군인이 됐어요. 직업 군인이 됐어. 미래 네. 어른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국민들아, 나한테 감사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인드로 변하는 군인들이 가끔 있거든요. 특히 고위 군인으로 갈수록 네. 약간 그런 모습을 봤어요. 김현태 단장한테서. 우리가 갔더니 그 뭐 거기 모여있던 민주당 보좌관들이나 뭐 이런 직원들이 우리한테 뭐 폭동을 유발하려고 하더라. 우리한테 욕을 하더라. 아니 계엄군이
진압하러 국회에 들어갔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욕을 하지 그럼 뭐라 그래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그럼 계엄군들한테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렇죠. 음. 아니, 그리고 그냥 논리적으로만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거기서 시민들이나 아까 민주당이 지금 폭동을 유도하려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폭동이 유도가 되면 비상계엄이 적법해지는 거잖아요. 그 당연히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왜 그걸 유도합니까? 그렇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계엄이 먼저 선포가 돼 버렸는데요, 뭐. 네. 아, 어쨌든 요거까지 이야기를 하고 뭐 노상원 수첩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한데 검찰에서 이 노상원 수첩이 내용이 사실 어마무시한데 공소장에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 말고도 사실 이 내란에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은 너무나 많잖아요. 사실. 내란은 이미 사실 끝났습니다. 탄핵 심판과 윤석열 내란 수괴죄는 이미 끝났다고 보면 돼요. 유죄와 인용으로 사실상 끝났다고 봐도 되고 네.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 잔당들. 사건 잔당들이죠. 노상원 수첩도 사실 그 잔당 수사하는 데는 요긴 하지만 이미 윤석열을 처벌하는 데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근데 그렇게 보면 될것 윤석열 같아요. 공소장에서 빼는 것도 뭐 무슨 이렇게 뭐 이유를 대면서 증거 능력이 없다 뭐 이렇게 본 것 같은데 그럼 잔당들 처리할 때도 요 수첩을 사용 안 했어요? 앞으로 이 수첩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그 잔당 수사나 이런 데서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윤석열의 공소장에서 기재 안 했더라도 윤석열의 어떤 공소 사실이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서 재판에 현출을 계속 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형사 재판에 그 수첩이 증거로 제출이 되느냐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죠. 지금 숨어 있는 잔당 세력 중에는 우리가 뭐 언급하는 데가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또 추가적으로 넣고 싶은 곳이 있습니까? 일단 대통령실도 지금 굉장히 빠져 있고. 그렇죠. 저는 지금 국무위원들. 가장 뭐 민간 중에서는 가장 지금 조명 못 받고 있는 데가 민정수석. 김주연. 네, 민정수석실 그쪽 사람들이 제일 빠져 있다 생각하고 군에서는 드론사입니다. 맞아, 드론사는 지금 아예 완전히 잊혀졌어요. 완전히 잊혀졌는데 거기가 외환의 핵심입니다. 외환의 핵심. 예. 무인기 그게- 관련해서. 예,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건 확실하게 빠짐없이 다 처리를 해야 나중에 이런 일 똑같이 안 생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 거는 오늘 이제 윤석열이 헌재에서 9차 변론기일이 있었는데 오늘은 뭐 증인이 나오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양측의 입장을 듣는 그런 날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뭐 이렇게 호의 받으면서 쫙 오더니 갑자기 다시 또 구치소로 돌아갔다 그래요? 이거 왜 그런 이해할 겁니까? 수가 없는 건데 그럴 거면 차라리 오질 말든가. 그러니까. 멀쩡한 그 호송 인원들이랑 교도관들 고생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보면 윤석열이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계엄군 영상 트니까는 그걸 응시를 못하고 딴 데 쳐다봤다라고 맞아요. 하잖아요. 오늘도 증인 없이 증거 조사하는 날입니다. 네. 영상 틀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서류를 이제 화면에 띄울 수도 있는데 그거 보기 무서워서 돌아간 거 아닌가 하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딱 맞는 말씀인 게 오늘 왜 이제 나갔냐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수사기관에서 말했던 조서가 공개될 예정이었어요. 근데 그 조서 내용이 뭐였냐면 조지호 청장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 다 잡아 체포해 라고 얘기했다. 네, 이게 공개될 예정이었어서 가버렸습니다. 네, 아니, 체포의 불법이야. 근데 실제로 헌재에서 그거 공개됐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공개가 돼서 오늘 기사도 나왔고요. 뒤에 5회 통화가 더 있었는데 네. 그 통화가 다 같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거 검찰 조사 공개가 돼가지고 네, 윤석열 측에서 항의하면서 퇴장해 버렸네요. 맞습니다. 이야, 근데 이거 변호사 그럼 이랬겠네. 대통령님 좀 이따가 저 공개한다고 하는데 저희 다 나갈 예정입니다. 근데 대통령 혼자 남아 계시기 뭐 하니까 네. 오늘은 그냥 들어가시죠.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그러니까 이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변호인단도 그렇고 하는 방식이 진짜 너무 추잡해요. 어떤 재판에서 이런 방식, 그러니까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냥 괜히 고성 지르면서 인정 못하고 막 화내면서 퇴장하고 이런 게 어떤 재판에서 많이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조폭 재판 그리고 이제 성범죄 재판 이런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굳이 아니라고 하면서 막 악을 씁니다. 땡깡 부리고. 네, 땡깡 부리고요.
지금 딱 그 수준이에요. 지금. 근데 어쨌든 윤석열 쪽에서는 계속 이 시간 끌기로 좀 가는 것 같은데 헌재 관련해서 윤상현이가 또 무슨 김현태 단장 헌재 직권으로 불러달라 이거는 이제 시간 더 끌겠다는 거거든요. 계속 길 늘려가면서. 네. 근데 윤석열 쪽이 20일 내일 모레 있는 변론기일도 날짜 바꿔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줬고 그럼 20일 날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2시에 한덕수, 4시에 홍장원 차장, 5시에 조지호 청장. 근데 조지호 청장 아마 건강상 이유로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고. 그렇죠. 그럼 2명이 나온다고 치면은 요 내일 모레 변론기일이 마지막이라고 보면 될 것인지. 왜냐면 이것도 연장이 또 된 거잖아요. 더 이상 연장은 안 될 걸로 보입니다. 기자님 보시기에는 원래 요 정도 되면 그 추가 기일이 먼저 나오는데 그 이제 언론 공지로 나오는데 지금 공지 아닙니다. 20일 없습니다. 이후에 또 다른 기일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정도면은 충분히 떼쓰는 거 받아줬다고 저는 그렇죠. 보여져요. 원래 한 4, 5회 기일쯤에 끝났어야 될 재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헌재가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한 번 정도는 들어줬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일정이 20일이 마지막이 되면 예. 그 다음에 절차가 뭐가 있죠? 최후 변론? 그 뒤에는 그냥 변론 종결을 하고 바로 이제 선고기일을 잡을 네. 것 같다고 보여지고요. 한 번 더 이제 윤석열 변호인단에서는 발악을 하겠죠. 네. 추가 증인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피청구인 신문을 하자. 피청구인 그러니까 신문. 피고인 신문, 그러니까 윤석열 신문을 한번 하자. 최후 발언도 하고 그런 거를 신청을 할 것 같은데 네. 받아줄진 모르겠어요. 헌재에서. 이미 충분히 윤석열도 발언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방어권 보장을 잘 받을 수는 없습니다. 네. 자 어쨌든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시고 기자님이 전달해 주신 대로 20일이 정말 마지막이 돼서 그 어떤 변수도 없이 그냥 바로 선고 기일이 나오고 파면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선고 기일 잡는 거는 어느 정도 좀 기일이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건 헌재에서 판단하기 나름이에요? 저는 뭐 늦어도 3월 중순 안에는 끝날 거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보통 선고기일은 실무적으로 그냥 한 달 뒤 정도 전후로 다 잡는데 한 달 뒤. 예. 근데 뭐 그건 헌재 판단하긴 나름이겠죠. 좀 땡겨줄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럴 수도 있고요. 만약 20일이 마지막이고 한 달이면은 3월 20일인데 그러면 중순 정도. 중순쯤에는 이제 끝이 나겠죠. 근데 너무 간단하면은 더 빨리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재판관들이 이런 기일을 잡을 때도 평의라는 걸 하잖아요. 네. 8명 다 모여가지고 하는. 거기서 이제 뭐 별다른 이견이 없고 하면은 빨리 잡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20일 날 끝내고 최종 이제 선고기일 잡기 전에 네.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돼 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그 가능성은 좀 낮은 것 같아요. 낮아요? 네, 네. 그럴 거였으면 시기적으로? 헌재에서 마은혁 사건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하겠죠. 그렇죠. 그 가능성은 아마 낮을 예, 것이다. 그거는 헌재도 구인 체제는 포기한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좀 약간 좀 사족 같은 건데 이 형사소송법을 원래 준용한다고 헌재법에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아무도 안 지키는 거지만 형사소송법대로 하면은 변론 종결한 날 판결해야 됩니다. 예, 아무도 안 지키죠. 네. 저는 헌재에서 유일하게- 다만 하나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서부지법 폭동 때처럼 그 선고가 나오는 날에 이 극우 지지자들이나 이제 극우 유튜버들이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사실 그게 가장 걱정됩니다. 그거 진짜 경계하긴 해야 됩니다. 경찰에서 잘 대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파면한 날에도 3분인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네. 그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뉴스를 매일같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할 때마다 사실 조금 힘들긴 한 게 우리나라가 너무 병 들어 있어 지금. 맞아요. 멍이 많이 들어 있고 병이 너무 들어 있고 그래서 보는 분들도 뉴스 매일매일 보시는 게 지칠 거예요. 내용도 쏟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마무리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명태균 게이트가 조기 대선 국면에 어떤 태풍을 몰고 오게 될 것인지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명태균 게이트에서 가장 우리 변호사님이 원하는 방향이 있다면은 마무리로 어떻게 흘러가면 뭐 좋겠다는 생각이 여기에 대해서 뭐 방향성을 논하는 거는 사실 뭐 그런 거는 없고요. 네. 그냥
어쨌거나 제가 바라는 거는 진실이 그대로 다 밝혀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강혜경 씨 제가 대리를 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네. 김태열 소장님이 조건 없이 본인들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자기 지은 죄가 있으면 처벌받겠다 이거 각오하고 모든 걸 사실대로 다 털어놨거든요. 맞아요. 명태균 씨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다른 정치인들도 제발 이제 좀 양심에 조금만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자꾸 약자 괴롭히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좀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 본인들 검사 선서할 때 거학에 대해서 불의의 뭐 어둠을 쫓아내는 뭐 용기 있는 검사 뭐 이런 거 선서해요. 그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 진짜 그게 말로 들었을 땐 너무나 간단한데 그게 안 된다는 게 매우 속상합니다. 그렇죠. 네. 검찰이 만약에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이제 수사를 하게 된다면은 대선 후보 명단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오세훈, 홍준표 중에는 누굴 먼저 좀 칠 것 같아요? 뭐 누구를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는 대거 수사팀을 구성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그쵸. 다 해야 될 그래요? 문제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느낌이 약간 오세훈을 먼저 하려고 그러나라는 뉘앙스가 좀 느껴져. 그러니까요. 개인적으로는 네. 홍준표도 어쨌든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도 있고 예. 그 뿌리를 또 그래도 좀 감안해주지 네. 않을까. 그렇죠. 예. 근데 또 어디에서는 항상 검찰의 어떤 그 나쁜 습성에 비추어서 제일 약한 사람부터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예,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음. 그러면 또 이제 윤상현 윤상현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자님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마무리하신다면은. 저는 말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함께해 주신 우리 김태형 기자님 그리고 정말 늦은 시간에 사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셔야 되는데 시간 내주신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다음에 어떻게 한번 생각보다 나쁘지 않으시죠? 되게 재밌는데 네, 시간을 좀 땡기면 안 되나 이거? 자, 그럼 저희 셋은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고요. 내일 저녁 9시에 또 생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물러갈게요, 여러분. 내일 봬요. 안녕.